네, 이태원입니다. 전편에 말씀드렸던 그 언덕에 있는 조그마한 상권지 있잖아요. 그 이유를 여러분 지금 보실 수 있는데, 저쪽에 보시면은 언덕에 있는 저 이쁜 건물 있죠. 저 뒤쪽으로 해서 상권지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게, 데이트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식사하시기에 굉장히 뷰가 좋은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기에 상권지가 저렇게 좀 형성되어 있고 좀 내려와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태원의 꿀팁이라고 한다면은 루프탑들이 되게 이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 위쪽으로 왼쪽으로 좀 보시면은 저기도 이제 루프탑이 이쁘게 되어 있는 걸로 보이죠. 사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권지가 평지여야 되는데 언덕이 되게 많은 곳이에요. 경리단길이도 그렇고 이태원도 그렇고. 근데 그나마 이렇게 흥행할 수 있는 거는 저렇게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루프탑이 이쁜 곳들이 군데군데 요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루프탑을 조금 노력하셔서 찾으시면은 이쁜 곳들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전편에도 말씀드렸는데, 이태원이 처음에 형성되었던 거는 한국 전쟁이 끝나고 미군 7사단이 들어오면서 수요가 생기니까 이제 공급이 생겨야 되니까 이제 외국계 음식점들이 많이 들어왔던 건데요. 이태원이 가장 피크를 찍었던 때는 제가 알기로는 88 올림픽 때거든요. 88 올림픽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열리게 되고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에 왔는데, 한국 정서에 맞는 음식을 찾기도 하지만은 또 외국 감성을 느끼기도 싶어 할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그나마 미군들이 가장 많이 있고 외국계 식당이 많이 있었던 이제 이태원 쪽으로 많이 찾아오게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1997년에 서울시에서 관광특구로 정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97년에 관광특구로 정해질 정도였으면은 이태원이 얼마나 외국인들과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상업지로서 되게 유명한 곳이고 영향력이 있었는지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어쩌다가 이제 또 여기가 경리단길을 포함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는지 참 뭔가 아쉬울 따름인데, 전에 제가 거의 처음에 영상을 찍었던 논현동 가구거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중소형 가구 업체들을 대형 프랜차이즈 아니면 대기업의 가구 업체들이 점령을 한 거잖아요. 근데 해당 길에 특색은 잃지 않았어요. 특색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서도 성공적으로 그래도 이제 탈바꿈이 된 건데, 이태원이 조금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외국계 음식점들이 많이 들어서 있었는데, 이곳을 이제 큰 특색이 없는 프랜차이즈점들이나 중소형 또 다른 자본력이 있는 음식점들이 들어서다 보니 그 외국인 특유의 맛을 느끼고 싶었던 분들이 떠나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코로나 이전에는 공실률이 한 20% 정도 됐었는데, 코로나를 맞고 나서는 거의 30% 육박을 했어요. 매출 같은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20%가 떨어졌다고 알고 있고요. 근데 평균적으로 20%가 떨어졌다는 게 조금 더 심각한 게, 공실률이 30%나 높아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만큼 남아있던 분들에게 손님이 그만큼 몰렸다는 건데,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낮아졌다는 거잖아요. 이 상태를 해결하려면은 뭐 여러 컨텐츠들이 새로 생긴다거나, 기존에 이제 특색 있는 음식점, 바였다면은 뭐 문화가 조금 들어오고 조금 더 특색 있는 업종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뭐 쉽지 않아 보이고, 그것도 억지 조성한다고 조성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관망태세를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저점이니까 어차피 상권은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 이태원길 거리가 강남역길 거리와 그나마 조금 공통점이 있다면은, 이 이태원길을 기준으로 강남역 대로처럼 나와 있는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은데, 그나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까 제 경리단길 같은 경우에는 경리단길 기준으로는 저렴해봤자 작년 기준으로 해서 8천대에서 뭐 1억 1천, 1억대 중반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리고 안쪽으로도 1억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원래 대로변과 안쪽은 차이가 좀 심해야 돼요. 근데 심하지 않고 이제 유동인구 흐름에 따라서 변경됐었는데, 이태원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거든요. 물론 아닌 케이스가 한두 케이스가 있지만, 이 대로변의 기준으로 해서 평당 2억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평당 1억 선으로 맞춰집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거 더 떨어지기는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또 그에 맞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원을 아시는 분들에게 이태원 랜드마크는 저기 보이시는 해밀턴 호텔이거든요. 해밀턴 호텔이 1970년대에 들어왔을 겁니다. 지금 해밀턴 호텔의 기준으로 여기 생기면서 유동인구도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 거죠. 네, 해밀턴 뒤쪽으로 왔습니다. 혹시 제가 발음이 조금 샌다면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길부터는 조금 시끄러지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말을 아끼면서 가도록 할게요. 보다시피 이게 해밀턴 뒷길인데 여기가 일명 술상권이에요. 그래서 거의 보이다시피 모든 바, 음식점이 다 물려 있습니다. 카페가 거의 없어요, 이쪽 길에는. 그리고 지금이 아무래도 저녁 시간대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오늘이 평일이거든요. 평일이 이 정도면은 주말에는 아무리 코로나건 지금 9시여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상권 보신다고 하고 좀 즐기시죠. 워낙에 시끄러운 길이기 때문에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 사실 이 길 자체도 워낙에 유명한 길이다 보니까 대로변처럼 나와 있는 매물들이 딱히 없어요. 아무리 코로나가 심해도 약간 강남역 이면처럼 사람들이 계속 꾸준히 있는 상권이거든요. 네, 이태원을 얘기하면은 사실 빼놓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신데, 홍석천 씨죠. 이 뒤에 보이시는 건물이 홍석천 씨가 마지막까지 애정을 갖고 있던 건물입니다. 지금은 이제 영업을 더 이상 안 해서 다 꺼져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홍석천 씨가 그 커밍아웃을 한 뒤로 이제 방송 수입이 없다 보니까 음식점과 이런 건물을 또 직접 임대해서 하시기보다는 직접 매입을 하셔서 운영하시던 건데, 상권도 죽고 장사란 게 항상 잘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은 모두 접으시고 결국엔 다른 일을 하시는데, 그쪽에서 수입이 조금 더 나신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 홍석천 씨에게는 조금 더 잘 된 일이죠. 여기 이색적인 카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고, 보시다시피 해당 상권에 맞게 건물 외관도 꾸며져 있고요. 사람들 그만큼 많이 있고, 반대편으로 돌아보셔도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상권지에 가도 쉽게 볼 수 없는 바들의 형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친구 좀 젊으신 분들, 특히 이제 좀 20대 초반보다는 주로 이제 20대 후반에서 소비력이 있는 30대 분들이 많이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가 상권하고는 좀 다르다 보니까, 특색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만큼 또 가격이 좀 더 올라가 있거든요. 맥주뿐만 아니라 칵테일, 그리고 양주 같은 경우를 많이 지금 소비하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보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0대 후반에서 30대 분들이 가장 많이 소비를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여기서부터 슬슬 사람이 좀 적어지기는 하는데, 저 뒤편까지만 해도 솔직히 주말이라고도 해도 무방할 정도로 유동인구가 많았는데, 여러분 나중에 주말에 한번 오시면은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술상권은 다 지나왔는데요. 현재 보이시는 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해밀턴 호텔 뒤쪽은 주로 술상권이 되어 있고요. 그 또 아래쪽으로는 주로 이제 조금 케밥집이라든가 먹을 수 있는 곳들, 그리고 약간의 소매 상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저 대로변을 끼고 지금 길을 건너왔는데요. 여기가 지금 이면인데, 이면으로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로변이 평당 2억 정도 되고, 이면부터는 1억이라고 말씀드렸죠. 코너에 바로 보이시는 저 건물이, 보이시는 저 만두집이랑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랑 같이 한 필지거든요. 한 필지여서 매매가 됐는데 총 119억에 매매가 됐고요. 평당 한 1억 1천 정도에 매매가 됐어요. 그래서 한 100평 정도 되는 거고, 한 필지에 저렇게 보시다시피 두 개의 건물이 있는 거예요. 작년 9월에 매매된 걸로 알고 있고, 아마 한쪽이 다 명도 끝났으니까 코너에 있는 것도 지금 명도를 하고 진행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오른편에 보시면은 작년 초기에 왜 이태원에서 코로나가 크게 터진 적이 있었죠. 그 건물인데요. 해당 건물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매매가 됐어요. 여기도 뒷필지로 해서 건물이 총 이제 한 필지 안에 두 동이 있는데, 여기는 총 185억. 왜냐면은 보시는 거는 다르게 뒤쪽까지 쭉 크게 있어서 한 188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평당 9,800,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금액에 매매가 됐어요. 작년 10월에 매매가 됐고, 지금 건물이 모두 불이 꺼진 걸로 보아서 아마 며칠 후 신축 가능성이 좀 농후해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면 쪽은 다 평당 1억 정도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건물 매매된 것들을 보셨고, 여기가 이제 해밀턴 호텔 대로변에서 이제 건너편의 이면인데요. 정반대 이면, 즉 아까 전에 보셨던 술상권하고는 다르게 여기는 약간 먹자 상권이거든요. 거의 이제 9시가 지금 다 되다 보니까 가게들이 많이 문 닫아 있는 걸로 보이는데, 느낌이 확 다르죠. 아까 전에는 제가 거의 말씀을 못 드렸어요.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워낙에 이제 시끄럽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기는 이제
소비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코스를 예를 들어서 짜신다면 주로 대로변에는 이제 소매점과 그리고 카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음식점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만약에 뭘 드신다 하신다면은 이쪽에서 좀 고기류를 이제 드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술을 드신다 싶으신다면은 해밀턴 뒤쪽으로 가시면 돼요. 해밀턴 호텔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앞편에 보면은 그 한 가운데 도로가 하나가 다시 이제 상권으로 나누는 게 있는데, 지금 앞에 보이실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이 뒤쪽으로는 주로 고기 이제 먹을 수 있는 곳이고요. 이 반대편은 또 소매점과 그리고 카페 등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안쪽으로 가면 음식점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이따 가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나중에 지도상으로 이제 표기를 해드릴게요. 그 해밀턴 호텔 앞에 있는 길을 기점으로 해서 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도 똑같이 이면인데요. 똑같이 평당 1억 정도 해요. 그리고 옆에 여기 보이시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매매가 됐었는데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84억에 매매가 됐었고 평당 9,500이었어요. 네, 작년 2021년 9월쯤에 매매됐었고 아마 87평, 88평 다 됐을 겁니다. 1층은 문이 닫은 건지 몰라도 지금은 닫혀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 건너편하고 확실히 다르게 유동인구가 확실히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여기 오른편에 보시게 되면 해당 건물 같은 경우에도 필지가 되게 작고 건물 자체도 굉장히 좀 작은데요. 여기가 제가 한번 들어갔었는데 여기가 안경점이에요.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계단 내기가 힘들어서 내부 안쪽에 철제 계단이 있던 걸로 알고 있고, 뭐 이렇게 조그만한 건물을 꼬마 빌딩을 매입을 하셔도 안쪽에 계단을 하나 내므로써 이제 1, 2층 전부 다 같은 업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죠. 아마도 바로 옆에 보이시는 뭐 오른쪽 건물 같은 경우에도 아직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쪽은 되게 이쁘게 잘 꾸며져 있네요. I love it too. 보시다시피 건물에 그래도 주변의 상권들을 이쁘게 꾸며놨어요. 그리고 옆에 보시는 것도 건물을 외관을 되게 특색 있게 만들어 놨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 상권이 살려면은 그 상권이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콘텐츠들이 이렇게 보다시피 좀 다른 좀 특색 있는 건물들과 특색 있는 브랜드들이 들어와서 지금 나름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태원 상권을 조금 몇 개월 만에 와봤는데 건물 외관도 많이 새롭게 바뀌었고 새로 들어온 업종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예전에 이태원에 한번 반짝 떴었던 거는 왜 그 드라마 이태원 클래스가 한번 흥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이슈가 될 만한 컨텐츠들이 계속 들어오고 저게 특색이 있는 이제 임차업종들이 들어오면서 계속 상권이 살아야 되고요. 그나마 대로변하고 조금 이렇게 대비되는 거는 물론 해밀턴 기준만큼 뭐 유동인구가 많지는 않지만 해당 거리도 사실은 이게 소매 그리고 카페가 많이 있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오히려 대로변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전에 보셨던 경리단길보다도 많은 편이죠. 그래서 그런지 매매된 건들이 몇 가지 있는데 나와 있는 매물들은 많지가 않아요. 이 이면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평당가가 대충 한 1억 정도 되고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8천대에서 7천, 그리고 더 들어가게 되면은 뭐 3천대까지 떨어지기는 하는데 주로 5천대에 매매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공실률이 높아요. 확실히 이 건물 여기 옆에 보이시는 지금 전층 공실이고 사실 공실된 지가 좀 되긴 했는데 여기가 그나마 이태원 대로변에서 가장 최근에 매매된 거거든요. 2021년 9월에 매매됐고요. 대지가 193평 되고 여기가 아까 전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평당 2억. 그나마 제가 좀 검색해보고 조사해본 바로는 이태원 대로변으로 해서 거의 유일하게 이제 2022년, 2021년 통틀어서 매매된 건물이고요. 해당 건물이 이제 평당 2억이다 보니까 다른 건물들도 주로 평당 2억에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경리단길에서부터 중간에 사이길까지 하고 그리고 이태원도 이태원길 바탕으로 해서 이면과 그리고 건너편 이면까지 오늘 저희가 알아봤어요. 대로변은 2억, 그리고 양쪽 이면으로 들어가면 평당 1억씩,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좀 낮아지긴 하고요. 당연히 건너편은 8m 뒤쪽은 수상권, 이 뒤쪽은 소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반대편으로 가면은 주로 고기하고 소매 상권이 있는 거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경리단길도 뭐 저렴하게 매매했던 거는 주로 한 8천대 매매됐었고 뭐 높이 올라간 거는 1억대 초반 중반까지 올라갔었고요. 물론 이제 경리단길 같은 경우에는 중간 가지 상권들이 많이 있어서 유동인구 흐름이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은 주로 가는 쪽은 안면이 2면, 3면이어도 주로 평당 1억까지 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살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거지랑 같이 있다 보니까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평당 한 6천, 7천이었죠. 주로 6천이었고요. 공실료 같은 경우는 30% 정도가 나왔었는데 매출도 같이 20%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그랬던 거고요. 대신에 그나마 희망적인 것들은 이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활발했었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주말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고요. 그리고 건너편 같은 경우에도 분위기 있고 특색이 있는 음식점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도 좀 희망을 잃지 않고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문화예술 쪽으로 좀 조성이 좀 더 되고, 그리고 이태원 클래스처럼 조금 더 괜찮은 또 이슈가 될 만한 컨텐츠들이 한두 개만 더 빵빵 터져진다면 예전 이태원의 위상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다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